부부가 대화하다가 싸우는 과정을 한번 보여줄까요? 와, 맛있다. 아, 근데 고추는 왜 넣었어? 나 고추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럼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진짜 해준 대로 먹어. 너는 맨날 불만이야. 내가 언제 불만이라 했어? 그냥 하는 말이잖아. 하면서 부부 싸움이 시작되죠. 이런 부부들에게 제일 먼저 드리는 말은 5분 이상 대화만 하면 무조건 싸운다는 부부,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정말 많은 부부들이 말이 안 통한다, 부부 대화가 안 된다 해서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 부부는 대화가 안 될까요? 연애할 때 대화가 안 되거나 말이 안 통했어. 그럼 여러분 결혼했을까요? 결혼 안 했겠죠. 근데 왜 결혼해가지고는 대화가 안 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를 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이거 딱 얘기하면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저는 말 안 하고 못 살아요. 말이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노에 차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잘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저는 저희 수강생들에게 내주는 첫 번째 숙제가 말하지 마. 대화법을 배우기 전에 말하지 마. 근데 대화법이라는 게 예쁘게 말하는 이런 대화법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을까, 또 나는 왜 이 말을 할까에 대한 우리 감정부터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게 돼야지 이 대화가 되지. 예쁘게 말한다고 뭐 대화가 됩니까? 두 번째는 상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내 배우자 입장에서 좀 다를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 아, 나의 배우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 때문에 저 얘기를 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실은 상대 입장을 생각해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정답이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하지 않는 배우자가 잘못됐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비판하는 언어를 먼저 사용하게 되죠. 비판하는 언어 듣고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비판하는데 좋아합니까? 그렇죠? 제가 수강 사례로 하나 예를 들어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남편이 자신의 부모님들과 같이 일을 해요. 시어머니는 이 아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손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한 아들한테 언저녁에는 뭘 먹었는지, 아침은 먹었는지, 또 아이들의 컨디션은 어떤지, 우리 며느리는 지금 하루 종일 뭘 하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출근을 해서 어머니가 물어보면 이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애들 감기 걸렸다며. 아니, 애들은 어떻게 했길래 감기가 걸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 기분이 어때요? 짜증나겠죠. 그래서 우리 아내는 항상 남편에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그럼 남편은 아니, 그럼 엄마가 물어보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냐? 엄마가 물어보니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 별거 아니잖아. 뭐 그런 것까지 화를 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엄청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별 얘기 아니다. 아내는 너가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어머니는 맨날 나를 비판하고 비난한다. 그런데 이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비난을 쫙 해요. 그러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보세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다 상대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왜 감기 걸렸냐고 화를 냈어요. 그럼 아, 우리 엄마는 내 아내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잘못된 비판을 하는구나. 우리 아내가 불편하겠다 생각하면 말을 멈춰야겠죠. 그래서 엄마 별일 없었어 라고 끝내주면 제일 좋겠죠.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봤다면. 또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비판했잖아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자꾸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의 편이 되는 게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너는 나를 자극하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아내분도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남편의 입장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당신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나는 또 그것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좀 불편한 것 같다. 그러니 다음에 어머니가 물어봐도 별일 없었다고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괜찮았겠죠. 그런데 아내도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말을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남편이 당연하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갈등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고마운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면 어떨까? 평생 나랑 관계도 없던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나와 내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이거 당연할까요? 당연하죠. 당연한데 고맙잖아요. 그쵸? 근데 이 고마운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루 종일 난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아내가 맛있는 밥을 차려놨어요. 이거 당연할까요? 내가 같이 낳은 아이를 잘 돌봐주고 있어요. 이거 당연할까요? 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고마웠다라는 거. 이 고마운 마음 조금만 가진다면 절대 갈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서 고마운 마음을 잊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다?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 타이밍에 3초 안에 부부생활 행복해지는 치트키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고마워예요. 부부 관계에서는요, 고마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여줬어요. 너무 맛있다. 고마워. 잘 먹었어. 아내 기분이 어떨까요? 매우 행복해지겠죠. 자, 내가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에 나갔어요. 남편이 데리러 온대요. 평소에도 잘 데리고 왔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야 너무 고마워. 당신이 데려와줘서 난 너무 편하게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남편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행복하겠죠. 자, 우리 부부관계에서는 딱 한마디 요만만 자주 하면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고마워. 오늘 바로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자, 대화의 기술 딱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습관적으로 안 돼, 하지마 이런 말들은 굉장히 잘못된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언어들을 긍정의 언어로 바꾼다면 굉장히 편안하고 가정이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죠. 오는 말이 곱지 않았으니 가는 말도 곱지 않아요. 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같은 패턴으로 맨날 싸우고 서로를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비판하면 괜찮은데 타인이 나를 비판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왜 그런 기분이 들까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비판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친구가 예쁜 핑크색 립스틱을 바르고 왔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와, 립스틱 되게 예쁘다, 색깔. 근데 너는 오렌지가 더 잘 어울려. 이거 칭찬일까요? 비판일까요? 애매모호한 언어들, 이런 것들이 실은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상대 얘기는 비판적인 언어로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부부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부가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평소처럼 입고 나왔어요. 남편이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좀 예쁘게 입어. 난 자기 예쁜 거 좋은데. 그런데 아내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주 내가 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들지?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 끊어내려면 나부터 긍정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방금 사연을 보면 남편은 내가 예쁜 게 좋은가 보다. 아유, 아직도 연애 때랑 똑같네. 라고 애정으로 생각하면 화가 나려고 해도 안 납니다. 이게 바로 긍정의 힘이에요. 두 번째는 평가를 멈추세요. 칭찬하면서 꼭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거지 잘했네. 근데 여기까지 물기 좀 닦아야지. 청소하느라고 수고했네. 근데 좀 구석구석 좀 하지. 이게 칭찬받는 느낌이 들까요? 칭찬은 너무 좋은데 항상 평가로 끝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도 일종의 평가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잘했네가 아니라 고마워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치트키 기억하시죠? 부부관계는 이 고마워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잘했네가 아니라 고마워 해보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대화의 기술은 예의 있는 대화법입니다. 부부가 대화만 하면 싸우는 이유는 서로 예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요? 저 예의 없다는 소리 처음 들어요. 밖에서는 정말 예의가 있는 사람들도 가정 안에서는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요?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편안하잖아요. 그러니 밖에서는 예의의 갑옷을 두르고 있던 사람들도 집에만 오면 갑옷을 확 벗어던지죠. 그래서 예의가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의 있는 대화법만 해도 절대 부부관계가 그렇게 악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화법도 진짜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나에 대한 성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활용 영상을 보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들으시면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대화하다가 싸우는 과정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예를 들어 아내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남편이 한 숟갈 딱 먹었어요. 와, 맛있다. 근데 고추는 왜 넣었어? 나 고추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럼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방금까지 기분이 좋았는데 그 한마디로 기분이 바닥까지 착 떨어집니다. 진짜 해준 대로 먹어. 너는 맨날 불만이야. 그럼 남편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언제 불만이라 했어? 그냥 하는 말이잖아. 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되죠. 이런 부부들에게 제일 먼저 드리는 말은 대화를 멈추세요. 말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는 제일 처음에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은 말을 먼저 멈추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대화를 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건요, 성향만 알면 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부부는요, 성향만 알아도 부부싸움의 90%는 해결이 됩니다. 그만큼 성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말하다 싸우는 대표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소금산 유형이죠. 소금산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래라 저래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래라 저래라 들으면 좋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특히 화라산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고요. 와이키키는 청개구리가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 반대로 행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만 알면 이 화라산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는지, 또 와이키키는 어떻게 얘기해줘야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향을 배우면 부부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안전해집니다. 우리 오늘 영상 정리해볼까요? 말만 하면 싸운다는 부부들 이 3단계를 꼭 따라하세요. 첫 번째, 말을 멈추세요. 두 번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 고마워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대화의 기술 3가지도 배워봤죠? 첫 번째,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두 번째, 평가를 멈추세요. 세 번째, 예의 있게 대화하세요. 이 영상 저장해 두시고 부부싸움 날 것 같을 때마다 돌려보면서 몸에 익히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보고도 대화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하소연을 남겨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문의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